고전소설 춘향전 할게. 춘향전 하기 전에 서사문학의 흐름부터 볼게. 서사문학, 소설을 서사문학이라 그러지, 그지? 자, 처음에는 설화는 쉽게 말해서 옛날 이야기. 설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려시대 가면 뭐가 나오냐면 가전이 나와. 소설의 전 단계, 설화에서 고전소설로 넘어가기 전에 다리 역할을 했던,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다리 역할을 했던 가전, 가짜 전기야. 뭘 돈을 의인화한다든지 술을 의인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은 작품인 가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소설이 등장했고, 그리고 판소리가 있고, 이 판소리를 소설로 한 판소리체 소설, 춘향가가 판소리체 소설이야 나오고, 이제 신소설 나오고 현대소설 나오고 이런 단계로 우리 서사문학은 발달했고, 처음에 이제 설화부터 볼게. 설화는 한민족 사이에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를 총칭하는 거야. 구전, 입에서 입으로. 옛날에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옛날에 말이야 이러면서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를 다 모아서 우리 설화라고 하는데, 자, 꾸며낸 이야기지. 소설도 꾸며낸 이야기잖아, 그지? 뭐가 있냐면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 이 세 가지가 있어. 신화는 우리 주몽신화, 당군신화 이런 신성한 이야기야. 신성하다고 믿고 있어. 이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신성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고, 아득한 옛날 장소도 신성한 장소고요. 그리고 우주적이거나 아니면 전국가적이거나 그런 이야기들이야. 그리고 주인공은 주몽봐. 막 태어나자마자 뭐 이야기를 말을 하고 뭐 7살 때 하를 만들어 주니까 파리를 잡고 이러잖아, 그지? 신이 하며 초능력적인 힘을 발휘해요. 이게 신하고, 전설은 대체적으로 비극적으로 끝내. 그리고 이게 전성자의 태도는요, 이 얘기가 진짜라고 믿어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뭐 그 마을에 가면, 어느 마을에 가면 그런 바위가 있었다. 그때 그 바위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절이 생겨났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있고, 그리고 자, 증거문은 개별적인데 뭐 바위나 개울이나 아니면 그런 절이나 이런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고요. 인간이 좀 뛰어난 인간이야. 비범한 인간이며 대체적으로 어떻게 비극적으로 끝나요. 이게 전설이고요. 민담은요, 우리가 뭐 토끼가 호랑이를 뭐 혼내준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흥미로운 이야기야. 옛날에 이렇게 시작해. 뚜렷한 시간과 장소가 없고요. 구체적 점검은 없어요. 평범한 인간이지만 요게 이런 인간 평범하지만 굉장히 지혜로워. 그래서 운명을 갖다가 지혜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민담이야. 요게 다 신화, 전설, 민담 이게 다 어디에 속한다? 설화에 속한다. 신화의 대표작은 주몽신화, 그 전설은 조신의 꿈, 그리고 뭐 민담 구봉여행, 호랑이가 아니 토끼가 호랑이를 혼내준 이야기 이런 거. 가전 요렇게 이제 여기서 뭐 가전으로 발전하지, 그지? 가전은 어떤 사물 술이라든지 아니면 동전 돈 이런 걸 갖다가 역사적 인물처럼 의인화한 거야. 그래서 의인화해가지고 그 술이 조상이 어떻고 그 가게, 그리고 얘는 어떤 생애를 살았고, 그리고 얘는 어떤 성품을 가졌고, 그리고 어떤 공을 세웠었고 어떤 허물이 있는지 공가의 기록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정기문 우리 위인전할 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행적이 그려진 것 정기문처럼 만든 게 가전이야. 가전의 특징은요, 일대기적이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자, 인물의 탄생기, 가문 내력이 나오고요. 그리고 인물의 행적,
뭐 벼슬길에 진출해서 쫓겨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맨 끝에 사신은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사신의 평가인데 요게 이제 교훈적인 내용이 돼 있어. 비평적이고 교훈적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임춘의 공방전은요, 합해 동전을 의인한 거고, 국순전은 술을 의인한 거고, 국선생전도 술을 의인한 건데, 국순전은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 거고요. 국선생전은 술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봐서 조금 달라요. 이렇게 가전 있고, 그 다음에 소설이 나옵니다. 그리고 판소리는요. 판소리도 이제 판소리 이해는 직업적인 소리꾼이 고수는요. 북치는 사람이야. 고수의 북장단에 맞추어 긴 이야기를 청중들 앞에서 들어 노래로 또 들으는 말로 이렇게 청중들 앞에서 구연하는 민족 예술 형태의 한 갈래로 음악과 문학 그리고 무용까지 결합된 종합 예술 양식이고 이야기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서사 문학에 같이 넣어서 하는 거야. 개인 창작이 아닌 민중의 공동작으로 적층 문학이라는 게 뭐냐면 적층 층이 쌓였다는 거야. 이 사람 얘기하고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모여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다. 적청 쌓였다는 거야. 서민의식을 대변하며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리고 소리꾼의 가변성이라는 게 소리꾼이 전체 이야기 틀은 있지만 그때 소리꾼이 이야기를 바꿔서 그 상황에 맞게 바꿔서 얘기하고 그래서 가변성 그래서 적흥적이라는 거야. 윤색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는 거야. 그런 게 용인 허락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하면 큰 축의 뭐 심층가 하면 큰 축의 심층의 내용은 있지만 그 가운데 요소를 갖다가 이 소리꾼이 좀 마음대로 막 바꾸고 그때 그 상황에 맞게 바꾸고 그랬습니다. 고전 소설은 가보개혁 이전까지의 소설을 고전 소설이라고 하고 그 이후의 소설을 현대 소설이라고 합니다. 고전 소설의 주요 특징 뭐야? 착한 사람 잘 되고 나쁜 사람 벌 받고 권선징악이지, 그지? 근데 현대 소설은 그런 게 없어요. 현대 소설은 대부분 보면 우리 뭐 TV 드라마 이런 거 아닌 다음에는 비극적으로 끝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인간의 심리나 삶에 대해서 다양한 모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지? 그리고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우리 무슨 구성? 추보식.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하는 걸 갖다가 추보식이라 그러고 평면적, 역순행적 구성 잘 없습니다. 근데 현대소설은 다양한 방식, 해상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물들은요, 흥부가 매 맞고 쫓겨난다고 해가지고 흥을 막 욕하고 나쁜 욕하고 막 그렇지 않아요. 처음 착한 애는 끝까지 착해요. 그래서 평면적이고 전형적인 모습. 우리 여기 변사또 전형적인 탄관 우리 모습을 하고 있잖아. 그지?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현대소설은요, 인물이 굉장히 입체적이고 개성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고전소설은 굉장히 우연히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우연적이고 비현실적. 야. 근데 현대소설은 필연적이고 그리고 현실에 바탕을 둔 충분히 그 원인과 결과를 보면 일어날 만한 해요. 그걸 우리는 개연성이 있다 그러지. 개연성을 가진 작품이고. 그리고 고전소설은 현실적인 배경도 많지만 비현실적인 배경, 우리 뭐 심청전 같은 경우 용궁이 나오고 뭐 하늘나라가 나오고 이런 비현실적인 배경이 많고요. 현대소설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배경입니다. 자, 판소리계 소설 우리가 지금 하는 춘향전이 판소리계 소설이야. 먼저 판소리로 불렸어요. 판소리가 먼저야. 그래서 판소리야 민첩한 소설이야. 판소리가 지닌 개방적 면모와 항류청의 다양한 관심사, 자유로운 수용태로 해학과 풍자,
기본으로 끊임없이 재창작, 개작되었습니다. 굉장히 해학적이고 풍자적입니다. 그리고 항류청이요. 양반도 판소리 들었고 일반 서민들도 판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두 요소, 양반들이 듣는 그런 뭐 한자어라든지 고사성어서였다든지 이런 것도 많고 서민들이 쓰는 빗소고도 많고 그런 요소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요. 근은스라가 있고요. 그리고 근은스라가 판소리가 되고 판소리가 다시 판소리 소설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고요.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주제가 있고 그리고 이면적 주제가 있습니다. 춘향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율문투 우리 일단 노래로 불렸잖아, 그지? 그러니까 운율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문투의 리듬감이 느껴지는 문체, 특히 고전소설의 경우 산문이지만 산문 긴 줄거리야. 그렇지만 리듬감이 느껴져. 율문투의 문장을 사용한 경우가 많고요. 고사 간용어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설 속 상황에 어울리는 한문 간용어구와 중국 고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전형적인 인물 설정, 우리 고전소설이 대부분 전형적인 인물이야. 대부분의 등장인물이 성격의 변화 없는 평면적 인물. 선과 악의 한 극단에 속하는 선한 인물은 선한 행동만 하고 악한 인물은 악한 행동만 해. 그런 전형적인 인물이며 이들은 해당 집단의 대표성, 탕간오리의 대표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성을 지닙니다. 우리 춘향전 봅시다. 우리 동구중 나온 애들은 중학교 2학년 때 거의 똑같아요. 이 춘향전 했을 거고 했지만 한지가 오래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볼게요. 다시 얘기한다. 판소리체 소설입니다. 자, 판소리체 소설이고요. 누가 나오니? 주인공이 춘향, 이몽룡. 얘네들이 몇 살이라고? 니네보다 나이가 어려. 16살이야. 자, 여기에 이제 끼어든 인물이 변사또지, 그지? 자, 변사또가 춘향에게 뭘 강요하니? 수청을 강요하지. 그지? 일방적 복종을 강요하니까 춘향은 어떻게 해요? 춘향은 절개를 지킨다면서 거부를 하지, 그지? 절개 지킨다면서 거부를 해요. 강요뿐만 아니라 복종 강요뿐만 아니라 그게 대해서 옥에 가두는 징계도 하잖아, 그지? 이몽룡하고 변사또가 또 강요하지, 그지? 자, 이몽룡은 지금 대결하고 응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변사또 눈치 못 채고 있어요. 앞부분 줄거리를 보면 남원부사의 아들 몽룡은 강한우에서 몽룡은요 지금 양반 자제야. 양반. 그네를 타고 있는 태기, 지금은 기생은 아니지만 옛날에 기생이었던 월매의 딸 춘향. 그러면 둘이가 어떻게 해요? 신분 차이가 나지, 그지? 둘이가. 얘는 양반이고요. 얘는 엄마가 천민이야. 태기니까 천민이니까 신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춘향에게 첫눈에 반해서 둘은 사랑에 빠지고 몽룡은요 동부성지로 임명된 부친을 아버지를 따라서 한양으로 떠나요. 여기 지금 어딘데? 전라도 남원이야. 여기가 공간적 배경이야. 옛날에 남원까지 길 엄청 멀었겠지, 그지? 서울에서 남원까지 지금도 좀 됩니다. 엄청 멀어가지고 이제 떠나면 이제 다시 보기가 힘들어요. 한양으로 떠납니다. 이후 남원 부사로 새로 온 변사또지 뭐하니 수청을 강요하죠. 그지? 춘향은 거절하고요. 그래서 옥에 갇힙니다. 자, 우리의 이몽룡 장은 급제했습니다. 남원으로 내려오는 길에 민중들이 변사또의
폭정으로 괴로워한다는 소식을 듣고 춘향이도 갇혔다는 얘기를 듣는 거야. 이런 걸 갖다가 우리 고전 소설에서의 우연성이지. 몽룡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우리 옛날에 암행어사 거지꼴로 다녔다는 거 알지? 거지 행색을 하고 춘향을 만나러 갑니다. 밤에 몰래 있잖아. 그 포졸들한테 돈 몇 푼 지어주고 춘향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그 자기 신분 안 밝혀요. 거지로 온 것처럼. 우리 집안이 쫄딱 망해가지고 니네 집에 뭐 좀 얻어먹으러 아버지는 훈장하고 나는 너한테 빌어먹으려고 왔어. 이러면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춘향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몽룡 오면 살 줄 알았더니만 나는 이제 망했네.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서 엄마한테 그래요. 어머니 옷장에 어디 옷장에 보면 내가 뭐 있으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이몽룡 옷에 입히고요. 그리고 못 팔아가지고 맛있는 음식 주고요. 이러면서 이몽룡 부탁하고요. 그리고 이몽룡한테 또 뭐 내일 있잖아. 변사또 생일날 불려가면 죽을 거야. 그러면서 시신을 좀 거두어줘. 이렇게 시신을 거두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춘향을 만난 다음날 몽룡은 변사또에 이제 생일잔치가 열린 곳에 갑니다. 가까운 을의 수령들이 모여든다. 운봉의 장관, 구례, 곡성, 순창, 옥가, 진안, 장수 원님이 차례로 모여든다. 이게 아마 남원 가까이 있는 동네일 거야. 왼쪽에는 행수, 군간, 오른쪽에 정령, 사령이 있고 이런 것들 다 이제 여기 관아에서 일하는 하급 관리들이야. 본관사또, 변사또지. 주인이 되어 이제 변학도의 생일날이야. 한가운데 있어 하인을 불러 분부하되 관청색 불러 다가 올리라. 관청색 밑에 다 설명이 있으니까 보세요. 자, 뭐 이런 다가를 준비하는 그 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육교자 고기 담당하는 사람이야. 불러 큰 소를 잡고 예방 불러 악공을 대령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뭐 뷔페 준비하는 거야. 오케스트라 뭐 연주하고요. 승발 불러 승발은 잡무 담당하는 사람이야. 불러 천막을 대령하라. 사령 불러 자빈을 금하라. 이렇듯 요란할세. 자, 이거 봐. 변사또의 사치스러운 생일을 묘사했지, 그지? 변사또의 사치스러운 생일을 묘사함으로써 백성을 수탈하는 탄간어리의 면모를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할게. 글씨가 잘 안 보이지, 그지? 이렇듯 요란할제 온갖 깃발이며 사면육각 풍류소리 공중에 떠있고 음악소리가 막 공중에 떠있다고 소리가 공중에 떠있고 붉은 옷 붉은 치마 입은 기생들은 흰손 비단 치마 높이 들어 춤을 추고 이 장면이 상상되지 그지 기생들 춤추고 옆에 악공들 연주하고 자자 두둥실 하는 소리 어사또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이게 뭐냐면 우리 있잖아.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어디 있어? 작품 밖에 있어. 작품 밖에 있는데 이 서술자가 작품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내게 해주는 거야. 이걸 편집자적 논평이라 그러고 백성의 궁핍한 상과 대비되는 화려한 생일 장치를 보며 심란해진 몽룡의 마음을 서술자가 개입해서 서술자 개입이라 그러지 그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지네들은 엄청 호화스러운 잔치를 벌이는 거야. 처벌받아야겠지 그지 처벌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드러내주고 있고요. 자, 우리 여기 요 빈 공간에 편집자적 논평의 효과 좀 보자. 편집자적 논평이 많이 나오거든. 논평의 효과. 첫 번째, 사건이라든지 그 말하는 거 있지. 은행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야기에 재미를 더하고 이야기, 재미. 그리고 독자의 동의를 구해요. 하고 독자의 동의를 구하고 세 번째는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편집자적 논평을 사용합니다. 어사또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여봐라 사령들아 너희 사또에게 여쭈어라. 먼 데서 그린 거지지 누구니? 몽룡이지. 거지고요. 몽룡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좋은 잔치에 왔으니 술과 안주나 좀 얻어먹자고 여쭈어라. 저 사령의 그동 보소. 이건 누가 해? 편집자. 서술자 얘기하잖아, 그치? 저 사령의 그동 보소하면서 행위에 주목하게 하는 거야. 행위에 주목하게 해서 이어지는 사령 행동이요. 마음에 들지 않음을 나타내는 거야. 마음에 들지 않음. 우리 사또님이 그린을 금하였으니 어느 양반인지는 모르오만 그런 말은 내지도 마오. 등을 밀쳐내니 어찌하니 명간인가? 자, 이것도 뭐야? 서술자 개입이지. 편집자적 논평이지, 그지? 이거는 자 반어적 표현이지. 명간, 훌륭한 관리라는 거야. 뭘 훌륭한 관리야? 독자의 동의를 구하는 뭐라고요? 편집자적 논평. 운봉, 영장이 그동을 보고 그동 행동이야. 그지 행동을 딱 보니까 본관사또에게 청하는 말이 저 그린의 의가는 남루하나 좀 허름하지만 양반의 후예인 것 같다. 말쓰기 안 치고 술잔이나 먹여 보냄이 어떠하뇨 하면서 이 사람은 약간 운몽영장은요 약간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 약간 성격도 좀 간대하고요. 간대함 그리고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 보는 눈이 남다름. 본관사또 하는 말이 운봉의 소견대로 하오마는 그래 네 생각대로 그러면 하던가 이거지 그지 못마땅합니다. 많은 하는 끝말을 내벗고는 입맛이 사납겠다. 자, 입맛이 사납겠다. 이몽룡을 잔치에 끼워준 것에 대한 변사또의 불편한 심정이고요. 서술자 개입이지. 편집자적 논평. 오냐 이제 어사또 속으로 오냐. 도적지는 내가 하마 오라는 내가 받아라. 요건 자 좋은 결과는 자기에게 돌리고 나쁜 결과는 남에게 돌리겠다는 의미인데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일단 그래 우선 실컷 먹고 잔치지 잔치 자리 왔으니까 실컷 먹고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겠다. 가리겠다.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겠다. 가리겠다. 다시 말하면 변사또를 벌하겠다는 거야. 벌하겠다는 의지. 운봉영장이 분부하여 저 양반 듭시라고 하여라. 자, 대조적인 인물이 누가 나와? 변사또하고 자, 이몽룡이지. 변사또는요.
탕가놀이, 수탈의 상징이고요. 이몽룡은요, 백성과 약자를 대변해주는 인물입니다. 어삿도 들어가 단정히 앉아 좌우를 살펴보니 당위의 모든 수령 다가상을 앞에 놓고 진양조 높아가는데 한 사람마다 하나씩 상 받고 있잖아. 진양조는요, 느린 가락이야. 느린 음악이 우리 알잖아. 우리 잔치 같은데 어디 가면 호텔 같은데 뭐 결혼식장 가면 음악 연주되고 이런 장면. 진양조는 느린 장단의 노래가 시작되는 거야. 높아가는데 어사또의 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분하랴. 상 보니까 좋아할까 안 좋을까? 엄청 수령들은요 상이 있잖아 잘 차려졌어요. 그런데 어사또 상은요 모서리 떨어진 게상판에 당나무 젓가락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살발 여기 다야. 어떤 대접을 해? 부대접을 하지. 엄청 대접이 개판인 거야. 그래서 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분하라. 통분된다는 거지. 이건 누구 소리? 편집자정 논평이고요. 편집자정 논평은요. 대부분 수리법하고 통분하랴 수리법이지. 수리법하고 같이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지. 상을 발길로 탁 차 던지며 운봉 영상의 갈비를 가리키며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하니까 운봉 영상 받아쳐가지고 다니도 잡수시오. 해학적이야. 자, 남들 다 갈비를 먹는데 자, 자기는 보니까 뭐야?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이네. 여기에는 운봉 영상 갈비를 가리키며 이건 신체 갈비야. 신체 갈비고요. 자,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갈비는 음식갈비, 소갈비야. 음식갈비. 나도 먹고 싶다. 이러니까 다리로 잡수시오 하면서 뭐니? 동음이의어. 갈비 소리는 같고 뜻은 다른 갈비 동음이의를 활용한 언어유입니다. 하고는 은봉이 하는 말이 이제 은봉이 이러한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흥이 안 나니까 차운 한 수씩 하면 어떠하오. 차운은 운자 글자 하나를 줄 테니까 한자 하나를 주는 거야. 그 글자 넣어서 한시 짓는 거야. 그러면서 시짓기를 제안하는데 이제 두 가지 의도가 시짓기 제안 두 가지 의도가 엿보입니다. 첫 번째 의도는요. 어색한 분위기 바꾸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이몽룡 시집게 하면 이몽룡 뭐 찍겠어? 이거지 그지 무시하고 그지 쫓아내기 위해서 이몽룡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말이 옳다 하니 운봉이 운을 낼제 노풀고자하고 요 노풀고자 들어가고 기름 고자 들어간 시를 지어야 되는 거야. 이 고자 두 개를 준 거야. 내어놓고 차례로 운을 달아 이 두 글자를 넣어가지고 시를 지어야 돼. 달아 시를 짓는다. 자, 우리 이렇게 끝에 이렇게 봐. 여기가 기름 고자고 여기가 노풀 고자고 요 끝에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야. 이때 어사또 하는 말이 그린이 어려서 한식개나 읽었더니 좋은 잔치를 당하여서 술과 안주로 포식하고 자 좋은 잔치 당하여서 술과 안주로 포식했대. 뭘 포식해? 콩나물에 깍두기에 막걸리 한 사발이었는데 그지? 형편없는 음식을 포식했다고 어떻게 해요? 반어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지 그지? 그냥 가기 민망하니 차원 한 수 하사이다. 나도 시 하나 지을게. 이렇게 되지. 운봉 영장이 반겨듣고 필기도 주는 거야. 내어주니 자중 사람들이 다 짓지 않았는데 자 자중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아직 짓지도 못했어.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야.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다 짓지 않았는데 수십간에 두 글귀 지었으되 와, 얘 실력 뛰어나다 그지?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봉간사또의 정체를 감안하여 지었겠다. 이것도 누가 해요? 서술자가. 편집자정 논평입니다. 자, 이렇게 한시야. 칠언절구는 칠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언 일곱 자. 절구 네 줄. 하나, 둘, 셋, 넷 줄이지, 그지? 자, 민중의 분노를 대변하는 그런 한시를 지은 거야. 그리고 자, 탄간오리의 부도덕함을 질타하는 거야. 이 한시의 내용이 밑에 거부터 좀 보고 할게. 적을 게 아니고 밑에 거부터 보고. 자, 금동의 아름다운 술. 이 술이요. 뭐라고요? 백성들의 피래요. 그리고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백성의 기름이에요. 니네 먹는 술, 백성들이 고생, 진짜 피를 짜내고 고생한 게 니네들이 그 술이고요. 백성들 기름을 짜낸 거 그 니네들이 먹는 안주야. 자, 은유법 사용했지. 술은 피고, 안주는 기름이고, 뭘 사용했다? 은유법 사용했고, 그리고 비슷한 구절, 무엇은 무엇이고, 무엇은 무엇이다. 대꾸법이고,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지금 니네들 밤까지 잔치한다고 촛불 켜놓고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 백성 눈물 떨어지는 거야. 니네 지금 신나서 노래소리 높잖아, 그지? 노래소리 높은 곳에 백성 원망도 높아. 대꾸법을 사용해가지고 자, 민중분노 대표한 거 맞지? 탄간오리 부도덕함 질타한 거 맞지? 그 다음에 자, 평등 인간 존중 사상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얘가 난 암행어사야. 이걸 나타내는 거나 마찬가지야.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암시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암시해주고 있어. 앞으로 전개될 내용 뭐 암행어사 출두, 암행어사가 출두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눈치 못 채요. 변사또는 그죠? 그리고 자, 극적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극적 긴장감 조성. 그리고 이런 탄간오리의 행보를 뭐라 그래요? 우리 가렴주구라 그러지. 자, 이런 시를 지은 거야. 이렇듯 지었으되 봉간사또는 몰라보는데 얘 눈치 없어요. 운봉연장은요. 글을 보며 속으로 앞불사 일이 났다. 봉간사또 눈치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운봉연장 눈치 깠어. 눈치 있고요. 이게 비판의 내용임을 아는 거야. 그래서 이때 어사또가 하직하고 이제 인사하고 간 연후에 이제 각 아전들 밑에 있는 사람 부르는 거야. 아전들을 분바되 야야 일이 났다. 그러면서 공방 불러 돗자리 단속, 병방 불러 연마 단속, 간청색 불러 다단상 단속, 옥형방 불러 제인 단속, 집사 불러 형구 단속, 형방 불러 장부 단속, 사령 불러 숙직 단속 이렇게 단속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제 뭐하니? 암행어사 출두를 대비하는 거야. 여기가 한시를 보고요. 관속도를 단속하는 거야. 한시를 보고
단속들을 단속해요. 한참 일이 요란할째 제 사정 모르는 저 본관사또 눈치 하나도 없다 그지. 여보 운방이래. 운봉은 어디를 다니시오 하면서 눈치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요거 있잖아. 공방불러 돗자리 단속. 이게 뭔 느낌이니? 판소리에 율문자가 나오는 거야. 판소리 소자가 빠졌다 그지. 판소리 소설의 특징, 판소리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야. 이런 건 뭐야? 아전들을 불러 단속했다는 안 그러고 쭉 늘어났지 그지. 확장적 문체라고 해요. 확장적 문체라고 하고 리듬감이 느껴지지 그지. 눈치 하나도 없어요. 소피 보고 들어오. 뭐가 그리 급해? 어딜 그리 왔다 갔다 해 하니까 나 화장실 갔다 와. 소피는 오줌이야. 본관사또 술주정이 나서 분부하되 춘향을 급히 올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절정이고 본관사또의 학정을 풍자하는 이몽룡의 한시를 보고 운봉이 이몽룡의 정체를 눈치챕니다. 한시를 삽입한 효과는 백성을 착취하여 버린 탄간오리의 사치스러운 자치를 풍자하고 백성도 양반과 같은 평등하게 대접받아야 하는 인간 존중 사상이 드러나 있다. 이때 어사또 부하들과 내통한다.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부하들과 뭘 내통하겠어? 출도 준비 이거겠지. 썰이를 보고 눈길을 보내니 썰이 중방 거동 보소 이것도 뭐 편집자적 논평이지. 역절을 불러 단속할제 이리 가며 수군 저리 가며 수군 썰이 역절 거동 보소 여기도 뭐라고요? 편집자적 논평. 자, 이제 암행어사 출도 준비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외울 망건 공담 모자 새패랭이 눌러쓰고 석자간발새 집신에 한삼고이 산뜻하게 차려입고 육모방망이 사슴 가죽끈을 손목에 걸어지고 요까지 이제 딱 어때 판소리 여기도 판소리 문체가 나오는 거지 그지. 문체고 출두하는 모습을 긴장감 있게 제시합니다. 판소리 문체고 출두하는 장면을 긴장감 있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남은 업이 우글우글 청파역절 거동보소 이것도 뭐야? 편집자적 논평. 달같은 마패 햇빛같이 번쩍 들어 암행어사 출도야. 자, 달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을 때 그러면 밝음, 광명이 찾아왔다는 소리잖아 그치? 여기 지키법 썼지 그치? 자, 요거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해방 문제, 자유를 얻는 거지. 고통받는 백성들이 해방된다는 것을 이제 암행어사 출타며 해방이 되고요. 광명이 찾아오는 거야. 춘향이 옥에 갇혔는데 광명 찾겠지. 춘향이 광명을 찾게 됨. 자, 그러면서 이제 암행어사 출도야.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가장법이고 뭘 강산이까지 무너지겠니 그지? 듯 해가지고 지규법이고
초목금수인들 아니뜨랴. 강산이 무너진다. 천지가 뒤집힌다. 대꾸법. 그리고 초목금수인도 초목, 풀과 나무, 금수, 짐승인들 얘네들이 뜬다고 했어. 아니뜨랴. 자, 아니뜨랴 서리법이지. 서리법의 의인법. 얘네들을 초목금수를 사람처럼 뜬다고 의인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니뜨랴. 그리고 이것도 뭐야? 아니뜨랴 편집자적 논평도 나타나 있고. 남문에서 출두야, 북문에서 출두야, 동서문 출두 소리 청천 맑은 하늘에 진동하고 모든 아전들을 들라 외치는 소리에 육방이 넋을 잃어 공룡이여 등체에 휘다닥 휘닥닥 애고 죽겠다. 공방이 자리 들고 들어오며 안 하겠다는 공방하라더니 저 불 속에 어찌 들랴. 등체도 휘닥닥 애고 박 터졌네. 이렇게 여기서 여기 봐. 문장이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 그지? 호흡이 짧은 어구를 사용합니다. 자, 호흡이 짧은 어구와 문장을 사용해서 긴박감을 조성해요. 호흡이 짧은 어구와 문장을 사용해서 긴박감을 조성한다. 그리고 도망가는 아전들의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했지. 그리고 호흡이 짧은 어구 사용하잖아. 그치? 호흡이 짧은 어구. 얘는요, 긴박감 조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자수, 별감, 넋을 읽고 이방, 호방, 혼을 읽고 봐. 여기도 봐. 어떤 게? 딱 리듬감 딱 느껴지지? 판소리체 문체야. 나졸들이 분주하네. 모든 수령 도망갈지. 그동 보소. 여기도 편집자적 논평이 나와 있고요. 인계 읽고 강정 들고 인계 같은 거 도장 같은 거야. 우리 강정 알지 그지? 먹는 거. 병부 읽고 송편 들고 탕근 읽고 용수 쓰고 갓 읽고 소반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지는 것은 거문고요. 깨지는 것은 북과 장고라. 봉간사또가 똥을 싸고 명석구멍 쇠양지 눈 뜨듯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재밌게 굉장히 해학적이야. 여기까지 수령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갖다가 희화화가 뭐냐? 우스꽝스럽게 만든 거야. 희화화 하고요. 열거, 대꾸, 과장을 사용했지, 그지? 자, 그리고 여기 봉간사또 똥을 싸고 멍석구멍 새앙지 눈 뜨듯 그래 멍석을 뒤집어 쓰고요. 지가 이렇게 내다보다 보는 거야. 봉간사또의 모습을 뭘로 새앙지로 비유적으로 표현했지, 그지? 웃음 유발합니다. 해학적이고 봉간사또를 아주 찌질하게 만들어 버려요. 여기도 판소리 문체가 사용되어 있고 판소리 문체. 자, 글자수 봐봐. 4-3 또는 4-4조. 네 글자, 4-4조. 음수율. 그리고 운문체지. 리듬감이 느껴지는 운문체입니다. 운문체. 사용해가지고 놀라고, 이 관리들이 놀라고 당황하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멍석 뒤집어 쓰고 눈만 이렇게
이렇게 내놓고 봉간사또가 뭐라 그러냐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말도 거꾸로 하냐. 뭐니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목 마르다 물 들여라 이렇게 되잖아. 그치? 서로 바뀌었지. 그치? 도치에 의한 언어 유희야. 그지? 당황한 변사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청색은 상을 읽고 문짝을 이고 내다르니 서리 역절 달려들어 후닥닥 애고 나중내 이때 어사또 분부하되 이 골은 대감이 자정하시던 골이라 잡소리를 금하고 객사로 옮겨라. 이 대감은 누구냐? 이몽룡의 아버지야. 이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이몽룡의 아버지 일 보시던 곳인데 아버지 앉던 자리에 내가 앉는 건 아니지. 다른 데를 옮기겠다는 거지. 그지? 자, 부친이 앉아서 계시던 곳이므로 부친이 앉아 계시던 곳이므로 소란스럽게 하지 않겠다. 소란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관이었던 앞에 변사또 앞에 아버지가 이 골의 사또였잖아. 그지? 정관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예우와 아버지에 대한 예우와 존경심이 드러나 있는 거야. 자, 옮겨라. 자리에 앉은 후에 봉간사또 봉고 파직하라. 자기 이제 본물 다 하는 거지. 탄간오리를 징벌하는 거지. 그지? 탄간오리 징벌이고요. 분반이 봉간사또는 봉고 파직이요. 자, 여기 갈등 양상은 변사또 등의 탄간오리를 갖다가 이몽룡이 징벌하지. 그지? 사대문에 방을 붙이고 옥형리 불러 분부하되 내 골 옥에 갇힌 제수를 다 올리라. 이제 억울한 사람 풀어주려고 하는 거지. 호령하니 죄인을 올린다. 다 각각 죄를 물은 후에 죄가 없는 자는 풀어줄세. 저 계집 무엇인고? 자, 저 계집 무엇인고? 누굴 얘기해? 춘향이를 얘기하는 거지. 몰라서 물어? 아니지. 능청스러운 거야. 형리 여쭈어대 기생 월매의 딸이온데 간청에서 포악한 죄로 옥중에 있삼내다. 무슨 죄인고? 형리 아래대 봉간사또 수청 들라고 불렀더니 수절이 정절이라 수청 아니 들려 하고 사또에게 악을 쓰며 달려든 춘향이로 소이다. 수절이 정절이다. 언어 유희지. 자, 수절이 정절이다. 이거 절개를 얘기하는 거야. 수절, 정절, 동음 반복이야. 라인 맞춘 거지. 어사또 분바되 너 같은 년이 수절한다고 관장에게 포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랄 수냐?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그 역할까? 하면서 엄청 능청스럽다. 그지? 하면서 춘향을 시험합니다. 춘향이 기가 막혀. 내려오는 간장마다 모두 명간이로구나. 춘향은 지금 이 암행어사가 이몽룡인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간장마다 모두 명간이구나. 명간이라고 그러는 거야. 다 똑같네. 변사또나 암행어사나. 이거지 그지? 반어법입니다. 어사또 들으시오. 승함절벽 높은 바위 바람 분들 무너지며 성숙 녹적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리까. 자, 대구소리가 쓰였다.
자, 대구법, 서리법, 저였고요. 청암절벽 높은 바위, 변하지 않는 춘향의 지조절개, 청송 녹죽 푸른 나무, 춘향의 절개야. 그리고 이 높은 바위가 바람 분다고 무너지겠냐? 바람은 뭐니? 여기에 춘향에게 닥친 시련이야. 눈이 온들 변하겠냐? 안 변한다. 자, 여기서 보면 어사또는 굉장히 능청스럽지, 그지? 어사또는 능청스럽게 춘향을 실험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춘향은 어때요? 거부하지, 그지? 비유로 수청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어서 밥비 죽여주어. 그러니까 이몽룡 얼마나 속으로 좋겠어, 그지? 하며 향단아, 스방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어젯밤에 옥문간에 와 계실제 천만 당부하였더니 어디 가셨는지 나 죽는 줄 모르는가. 어젯밤에 왔을 때 뭐라 그랬어? 나 죽으면 시신 좀 걷어달라 그랬지, 그지? 전날 시신을 걷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야. 그때 거지로 왔을 때 아직 거지인 줄 알지? 시신을 거두어 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빨리 죽여라 그러잖아. 두려워하지 않는 춘향의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어사또 분부하되 얼굴 들어 나를 보라 하시니 이제 아는 거야. 띠리리. 춘향이 고개를 들어 이를 살펴보니 그린으로 왔던 낭군이 분명히 어사또가 되어 앉았구나. 갈등이 해소되며 극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웃음 반울음에 얼씨구나 좋을시고 얼싸낭군 좋을시고 남은 읍내 가을이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자, 남은 읍내 가을이 들어, 가을 드는 거 떨어지게 되었더니, 떨어지는 거 누가 떨어져? 춘향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지. 자, 가을은 변사또의 변학도의 수청 요구고, 떨어지게 되었더니면 떨어진다는 것은 춘향의 죽음인데, 근데 객사의 봄이 들어 이화춘풍 날 살린다. 이화춘풍은요, 이 이자가 있잖아요. 요 이자, 이몽룡 할 때 이자야. 그래서 봄바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어사또가 된 이몽룡도 가리키는 중의적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의적 표현이야. 꿈이냐 생지냐 꿈을 깰까 염려로다 하면서 여기는 요 부분은 어사또 출두로 다시 살아난 상황을 비유합니다. 어사또 출두로 다시 살아나게 된 상황을 비유하고 있다. 상황을 비유한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는 자, 춘향의 심리 변화를 밑에 한번 적어 볼게. 춘향의 심리 변화. 처음에 자, 어사또 출두해가지고 죄인 소환했지. 죄인들 다 들어 올려라.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물어가지고 죄가 없는 사람 보내줬지, 그지? 그때는 나도 큰 죄가 없으니까 풀려나지 않을까 기대했지, 그지? 근데 어사또가 내 수청도 거절하겠냐 이런 식으로 시험하니까 실망, 좌절,
띠리리 됐겠지, 그지? 그러다가, 자, 이몽룡과 이몽룡이 어사또야. 제하면서 이제 살아났구나 싶겠지. 극적 반전이 일어나고, 절대적 기쁨을 맛보았지. 자, 이 소식을 듣고 이제 한참 이리 절기적에 춘향음이 들어와서 가없이 즐겨하는 말 어찌다 서래하다 어찌다 말하겠어 하면서 여기도 누가 서술자가 편집자적 논평이 나와 있습니다. 춘향의 높은 절개 강체 있게 되었으니 어찌하니 좋을 송가. 이것도 뭐라고요?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서술자가 얘기합니다. 어사또 남원의 공무 다한 후에 춘향 모녀와 항단이를 서울로 데려갈세. 항단이 누구야? 춘향이 몸종. 위가 찬란하니 위는 위엄있고 엄숙한 태도야.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아니 칭찬하랴. 이것도 뭐? 편집자적 논평. 이때 춘향이 남원을 하직할새 연기하게 되었건만, 자, 하직할 때 떠나니 연기할 지체가 높고 기하게 되었대. 연기는 지체가 높고 기하게 된 거야. 기하게 되었건만 고향을 이별하니 일희일비. 한편으로는 잘 돼가 가니까 너무 좋은데 일비 고향을 떠나니까 슬프다는 거야. 아니 되랴. 자, 이몽룡과 함께해서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고향을 떠나게 되어서 슬프고 아쉽다는 거야. 그래서 놀고 자던 부용당아, 자기 춘향의 별당이야. 너 부디 잘 있거라. 강한류 오작교며 영주각도 잘 있거라. 봄 푸른 해마다 푸르건만 떠난 객, 춘향 자기를 가르치는 거고, 떠난 객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른 시는 나를 두고 이름이라. 다 각기 이별할 때 길이 무고하옵소서. 다시 보기 기하급네. 이때 어사또는 자도 우도에 엎드를 순찰하며 민정을 살핀 후에 서울로 올라가 임금께 절을 하니 판서 참판 참의들이 입시하시어 보고서를 살핀다. 임금께서 크게 칭찬하시며 적시 이조참의 대사성을 봉하시고 춘향을 정렬 부인, 양반 부인이야. 봉하신다. 그러면 춘향이 뭐 했니? 신분 상승을 했지, 그지? 춘향의 소원을 이루었네. 은혜에 감사드리고 물러나와 부모께 배우니 성언을 못 잊어 하시더라. 이때 이조판서, 호조판서, 자의정, 의정, 영의정 다 지내고 퇴임한 후에 정렬 부인으로 더불어, 정렬 부인 누구야? 춘향이지. 춘향과 더불어 이제 한평생 살면서 백년 동락 한평생 살면서 정렬 부인에게 삼남사녀 가장 이상적인 거야. 아들 셋, 딸 셋을 놓은 거야. 두었으니 모두가 총명하여 그 부친보다 낫더라. 일품간직이 대대로 이어져 길이 전하더라.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이 뭐야? 행복한 결말로 끝을 맺습니다. 결말. 임금이 춘향에게 정렬 부인으로 봉하면, 자,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요, 사회적으로 승인받았다는 거. 그리고 자손대대 부귀가 계속되는 거. 우리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인 행복한 결말이 되겠습니다. 고전소설이고요, 판소리계 소설이고요, 애정소설이고요. 재밌지? 해악이지? 풍자 뭐 나왔니? 탄간오리 풍자했지? 염정이라는 것은 이거 애정하고 같은 말이에요. 애정. 춘향의 정절이고요. 조선 후기야. 전라도 남원이 공간적 배경이고 신문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탐관오리에 대한 징벌, 그 행포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 신문적 갈등을 극복한 인간 해방.
자,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에 개입하는 편집자적 논평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 판소리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원래 산문이잖아, 그지? 근데 운문체와 산문체가 혼합돼. 그리고 한자하고 이중적 언어 구조가 나왔는데, 자, 있잖아.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게 양반층의 입맛을 맞춘 거야. 그리고 일상어 이거는 평민청을 맞춘 거고, 그리고 양반층을 위해서 한자를 사용한 것뿐만 아니고 지조절개 지키지, 그지? 춘향이가 지조절개 지킴으로써 봉건 윤리 유지하는 것, 요거 봉건 윤리 유지, 요게 양반의 입맛에 딱 맞는 거고, 그리고 평민청 입맛에 맞춘 것은 춘향이 사랑을 이루잖아. 춘향이 사랑을 이룸으로써, 그리고 이루고 또 탄간오리 징벌 받잖아, 그지? 요 부분을 갖다가 평민청에서 아주 좋아했어. 그리고 학장적 문체가 어디 나왔니? 두 군데 나왔었지. 학장적 문체가 그 암행어사 출두할 때 관리들이 도망가는 허둥지둥대는 모습하고, 암행어사 출두할 때 그 출두 장면에 그 아전들이 옷 차려입는 그 장면에서 학장적 문체, 다른 말로 장면의 극대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소리 특유의 해악과 풍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발단은 춘향하고 이몽룡이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개는요, 헤어지게 되었어요. 사랑하고요, 헤어지게 되었고요. 이기는요, 변학도가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합니다. 절정은요, 암행어사 출두해가지고 탄간오리 변사또 혼내줍니다. 그리고 결말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정열부인되고요. 백년해로 하고요. 그다음에 춘향은요, 지조절개 지키는 거지, 그지? 유교적 이념을 굉장히 충실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양반층이 좋아해요. 그리고 신분적 제약을 뛰어넘어가지고 사랑을 성취하지. 이런 사랑을 성취하는 의지적이고 진취적 인물이야. 이몽룡 탄간오리 징계에서 민중의 기대와 열망을 실현해주는 인물이고, 춘향과 사랑을 지키는 의리가 있고 책임감 있는 인물이야. 변학도 우리 탄간오리의 부패한 지방 수령의 전용, 그래서 조소 우선거리의 대상인 거야. 운봉 좀 눈치 있고 좀 아랑도 늘지, 그지? 상황 파악 잘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판소리계 소설은 표면적 주제가 있고 이면적 주제가 있다 했지. 표면적 주제는요, 두 사람의 사랑, 그리고 자,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춘향이 수청을 강조하는 변사또에 맞서 절개를 지키는 거고, 여성의 굳은 절개겠지. 절개. 근데 이면적 주제는요, 춘향과 이몽룡의 결연, 춘향이 기생신물에서 벗어나 사대부의 일원이 되면서 신분 갈등을 극복한 인간 해방. 요게 이면적 주제입니다.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 뭐가 한시가 삽입돼가지고 긴장감, 암행어사 출두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지, 그지? 긴장감 높여요. 그리고 등장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편집자적 논평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서술자가 진행 중인 사건이나 인물의 언행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거나 평가, 그리고 재미를 더하거나 독자의 동의를 구할 때 편집자적 논평을 쓴다는 거. 그리고 우리 언어 유희가 세 군데 있다, 그지? 어디냐? 첫 번째, 갈비 가리키면서 갈비나 한 대 먹고 지고, 고고 동음 이의를 활용한 언어 유희가 있었고, 문 들어온다 바람 달아라, 그 도치에 의한 언어 유희가 있었고, 또 수절이 정절이라, 이렇게 유사 어문 반복, 언어 도치,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가 있었고, 양반 말투하고
서민 말투가 혼합됐지, 그지? 그래서 양반층도 좋아하고 서민층도 좋아했어요. 자, 그리고 있잖아. 뒤에 보면 학습 활동의 활동 속에 봄봄이라는 작품이 나오거든. 봄봄 작품 만일 학교에서 있으면 선생님 세료해 줄게요. 여기는 어떤 판소리계 소설의 어떤 점을 이어받았냐면 해학적인 것. 요것도 1930년대 일제강점기 작품인데요. 굉장히 해학적이야. 그래서 해학적인 요소를 이어받았어. 요 작품을 하면요. 다시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봅시다.